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3선, 4선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 체제를 이루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경험 많은 원내 인사로 해서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홍 전 의원님, 네. 이 투톱 체제로 좀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투톱 체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임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당은 당규에 단기간 내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권성동 대표가 너무 업무라든지 그런 게 또 과중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이크가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고정이 되면 좀 언론에 예. 좀 관심도 내지는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투톱 체제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톱 체제로 가더라도 결국 이제 원내냐 또 원외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있고 그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까지는 원내에 좀 경험이 많은 좀 중진이 맡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이 좀 다수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경험 많은 중진 의원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에서는 5선에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 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친윤 지도부 이미지를 또 부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당 내에서 친윤 지도부를 우려하고 있다면 그건 저는 기만적이라고 봐요. 당 자체가 친윤당이 됐기 때문에 친윤 지도부가 나오는 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한 보면 2016년에 당시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하고도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탄핵을 할 때 찬성 반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의 반반 정도의 비중이었고 그리고 탄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당시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씨 문제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재야운동 출신이고 어느 정도 이제 정치권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또 부여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개혁적 상징성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일부가 바른정당으로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때 바른정당이 초창기에는 지지세가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자유한국당 쪽도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했다. 그게 임명진 비대위 체제로 나타났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완벽한 친윤의 당이 됐고 얼마 안 되는 정말 12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탄핵 찬성 의원들 색출하고 바른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떤 혁신적인 카드가 도저히 등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김재섭 의원이 비대위원장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재섭 의원이 원래 소신대로 하다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변질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그 밭에는 뭐가 나와도 뭐가 그 밭에 따른 것,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주목할 만한데요. 민주당 48%, 국민의힘 24%, 더블 스코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 양당 격차가 좀 최대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벌어진 걸까요? 계엄 사태 때문이죠. 근데 계엄 사태 그 자체보다도 왜냐면 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는 빠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렇게 더블 스코어가 정도 나온 것은 예전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줬거든요. 예.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 저렇게 떨어진 게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대행의 태도를 보세요. 저는요 이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체 국민의힘은 그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거 권력 계속 붙잡고 질질 끌면서 시간 끌기 하려는 시도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볼 때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예. 계속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비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같이 가는 현상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망이 뭔지 탄핵 정국에서 이 부분 잘 좀 캐치를 해서 네. 그걸 실현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최 교수 의견이 다른데 예. 이번에 이제 17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에서 떨어진 것은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가결됐기 왜냐하면은 때문에, 지금 예. 어차피 그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탄핵을 일단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탄핵이 가결돼 보니까 이런 어떤 실망감으로 17, 19일 날 있었던 어떤 여론 조사 결과에는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대통령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올랐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추이, 즉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탄핵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등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론조사 어떤 추이가 좀 출렁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당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